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걸 모르고 있다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지고 또 회원들이나 환자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볼 때 환자라든지 회원들 볼 때 체형을 보거든요. 이 사람 체형이 어떤가? 체질이 어떤가? 근골격 상태가 어떤가? 실제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허리를 뜨끔했다거나 허리를 다치신 분들이나 재발하신 분들이 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많을까요? 겨울 또 다음 잘 모를 수도 있고 대답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을이 제일 많아요. 왜 가을이 제일 많냐면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여름에 느슨해졌던 조직들이 겨울로 추운 겨울 들어가면 조직들이 수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은 똑같단 말이에요. 조직들이 수축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여름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또는 봄에 더 많고 제일 많은 게 가을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뼈는 외부에서 큰 자극을 줘야 뼈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뼈가 부러지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독 허리가 뜨끔했다, 담이 왔다, 삐끗했다는 가을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근육이라든지 특히 근육, 텐던 같은 경우는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운동시키고 치료해야 될 부분들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운동을 시켰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근육이다. 그래서 트레이닝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또는 치료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뼈는 부러지면 기부사하면 돼요. 인대 늘어나면 기부사하면 돼요. 근데 근육들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전시킬 수 있고 또는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통찰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을 보면은 한의사 선생님도 있다지만 태어난 소음이 나거든요. 실제로 몸이 많은 사람이 뻣뻣할까요? 뚱뚱한 사람이 뻣뻣할까요? 많은 사람이 뻣뻣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거든요. 태음이란 말은 실제 물이 많다, 습하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크고 뚱뚱하고 습하기 때문에 내 몸의 장기들을 보호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충분한 우리 외적인 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부드러워도 내부에서 그 생명력을 존재시킬 수 있는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랐단 말이에요. 모양 그대로도 말랐고 다 딱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근육들이 빳빳해져갖고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뻣뻣한 거예요. 유연한 것보다는 뻣뻣해져 있어요. 왜?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내가 이 지구상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약해져 있는 근육들이나 말라있는 조직들이 그걸 보호하려면 더더욱 수축해야 돼요. 그것들이 풀려버리면 다 느슨해져 버리니까요. 근데 물이 많고 볼륨이 큰 사람들은 워낙 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활동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시킬 때도 그래서 실제로 뻣뻣한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뭔지 우선입니다. 스트레칭을 시키고 운동시켜야 되고 뚱뚱한 사람들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마르고 속이 찬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이고 물이 많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고 그래서 뚱뚱하고 그다음에 습한 사람들은 마른 음식들, 찬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몸 피트를 만든다거나 체지방 감소시키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환자가 처음 왔거나 고객이 처음 왔을 때 바라보는 시각을 이 사람은 말랐다, 뚱뚱하다 라는 문제 보시면 이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기름이 되죠. 참조해 주신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다쳤어요? 언제 다쳤어요? 얼마큼 아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만져보시고, 물어보시고, 나머지 기본 검사들은 이제 뭐 분절 건강 검사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뼈를 보니까 불좀 보세요. 불. 앞으로요? 네. 뼈가 오버렸을 때 뒤에 켜놓고 네.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뼈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 보면 장골이고요. 양쪽에 있고 그다음 청골, 척추뼈, 갈비뼈 있잖아요. 이 뼈를 갖다가 이 뼈를 공중에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절대 안 쓰겠죠. 그럼 뭐가 잡고 있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육이 잡고 있는 거예요. 뼈는 그냥 기둥일 뿐이에요. 철근을 아무리 바로 세워놔도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시멘트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모아져가지고 그 뼈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인체의 60% 이상 차지하기도 하고, 여기 또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인 이유가, 또 치료 효과가 가장 크게 많이 나는 이유가 결국 이 뼈를 잡고 지구상의 중력을 이기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 골반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앞에도 이렇게 있고. 옆에서 보니까 S자로 생겨가지고 스프링 모양처럼 중력이 가해졌을 때 이 하나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등 근육을 보니까 근육이 되게 많죠. 그죠?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배근도 있고, 그죠? 세모근, 승모근도 있고, 내복사근도 있고, 그리고 흉노근막도 있잖아요. 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코어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화 근육이라고 말하죠. 신부 근육. 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신부 근육이 아니고 외부 근육이잖아요. 외부 근육이 뭘 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근육이 안정화 근육이라면, 스테빌리티라면, 외부 근육은 모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근육들은 특정한 동작이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축기관이나 ROM 같은 동작, 운동을 통해서 강화될 것이고, 신부에 있는 근육들은 특정한 동작들이 아니고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운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광배근 같은 운동시키기 쉽잖아요. 특별히 해도 되고, 많잖아요. 땡기는 것도 해도 되고, 또 대둔근 같은 것도 힙업 운동 하시면 돼요. 실제로 안에 있는 근육들은 그 자체가 특정한 모빌리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스테빌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 속에서 어떻게 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동시키기 어렵고, 또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그것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에 대한 운동법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요 허리 부분을 옆으로 다 잘라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미음으로 많이 썼는데, 맨 바깥쪽에 보면은 외복사근, 내복사근, 양쪽에 복행근, 그 장요근, 여기에 싱글로 쌓여있는 요방형근, 멀티피두스, 다혈근, 척추기립근 있어요. 보니까 맨 안쪽에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맨 안쪽에 있으니까 뭐 됐어요? 제일 신부근육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근육들은 코어 근육이었거든요. 코어 근육 하는데, 코어 근육이 뭐냐면은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은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근육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어 근육 모르잖아요. 왜 코어 근육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코어 근육이 뭐냐면은 척추를 감싸고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에요. 왜 그러냐? 척추에 붙어 있으니까. 척추에 붙어 있잖아요. 외복사근은 척추 안 붙어 있잖아요. 내복사근은 좀 붙어 있어요. 왜? 이거 흉노근막을 통해서. 복행근도 근막을 통해서 연결되거든요. 요방근은 척추뼈에 붙어 있죠. 다혈근도 붙어 있잖아요. 장요근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에요. 근데 코어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척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코어 근육인데, 척추뼈에 붙어 있다 말 아무도 안 해요. 그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코어 근육 중에서도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그 다음 중요한 게 흉요배근막. 금방 이 위에서 보셨겠지만은 흉요배근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복사근과 그 다음에 척추 길이근들과 나일근과 장요근, 요관근을 하나의 튼처럼 묶거든요. 이 막이 이 근육들을 다 연결시켜요.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고각이 상승한다거나 근력이 좋아지면 요 당겨주면 100% 당겨주면 척추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흉요근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흉요근막이 하는 거는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요근막이. 근데 흉요근막 운동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흉요근막은 수축성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는 수축성 조직.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운동시키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을 운동시켜가지고 스스로 이것들이 평평해져가지고 생체를 가지게 되면 이것들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것들을 운동시키지 않으면은 이 근막도 역시 근육에 따라서 좁아지기 때문에 지가 할 수 있는 텐션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에 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이 근육들을 딱 보니까 내복사가, 복행전, 복직근. 복대 복직 보면 복대, 허리 부분 복대. 실제로 왜요? 실제로 요 위에서 본 그림처럼 복대라 복대. 위에 있는 갈비뼈들은 심장하고 폐관사나 감싸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장도 있고, 뭐, 비장도 있고, 또 속에 빈 장기도 있고, 그런 장기들을 복대가 이렇게 갈비뼈처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뼈는 움직이지 않지만 근육은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기립에서 물건을 줍고, 또 어떤 뭐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짓고, 몸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뼈가 있지 않고 근육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근육으로서 갈비뼈처럼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들 조직이 하나의 복대처럼 감싸면서 몸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장기들을 보호하고 척추뼈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근육을 보여다. 아까 신부 근육 중에서 척추에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 장요근 중에서도 포스티리어는 코어에 포함되고 포스티리어가 아닌 것은 코어에 포함 안 되거든요. 다른 말 하면 안테리어 쪽은 척추를 보호하는 데 쓰고 나머지 장골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구부리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에요. 척추를 보호하는 거라는, 다른 말로 스테빌리티보다는 모빌리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에요. 그때 요관형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관형근도 메디알 파트는 코어에 포함되고 라테랄 파트는 포함 안 되거든요. 메디알 파트는 척추뼈 끝이죠. 라테랄 파트를 붙여서 다른 말 하면 메디알 파트는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척추를 움직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를 이해하시면 척추 안정화 근육과 나머지 움직임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요관근을 하는 일을 보니까 플렉션, 유트럴 플렉션, 익스텐션, 라테랄 플렉션 이렇게 다양한 근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관근을 갖다가 더블 데뷔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척추 길이근. 척추 길이근 보니까 척추에서 붙어서 갈비에 붙어 있고, 척추에 붙어서 트랜스버스나 스피노스, 급돌기나 척돌기에 붙어 있어요. 이것도 안정화보다는 움직임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코어에 포함을 하시죠.
다음에 광배근. 역시 척추 배부터 있죠, 그죠? 넓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한 거하고 시금도 다 코에 포함을 시켜요. 시키지만은 척추의 안정화보다는 팔의 움직임 등을 바로 펴는 데 쓰기 때문에 이것도 못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강의 자료라든지 책을 보면은 코어 머슬을 갖다가 다 포함시켜요. 광배근, 척추계기근, 대근근, 중근근.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안정화와 모빌리티. 어느 게 더 우선이냐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둔근. 둔근도 보면은 대둔근이 있고 중둔근이 있어요. 중둔근은 보행을 해서 필요하고, 대둔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우 신드롬, 오프 신드롬이라고 해요. 로우 신드롬이라고 하는 골반이 앞으로 빠지고 장요근이 짧아지고 대둔근이 늘어나면서 로토시스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게 보통 로우 신드롬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한 코어 근육들은 척추를 세운다. 척추를 세운다면은 장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처음 그에 봤던 장골, 그리고 골반을 세우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골반은 주춧돌이거든, 척추를 세우는 게. 맞잖아요. 척추를 세우는 골반이 주춧돌인데 이 주춧돌이 바로 쓰이지 않으면 척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장골들이 골반들이 앞으로 쓰였으면 척추도 앞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골들, 골반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근하고 복직근. 그래서 코어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왜냐면 다른 말 하면 장골들 이 우리가 앉고 또는 서고 할 때 척추를 밑에서 잡아주는 주춧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어떻게 된다? 척추를 바로 잡기 전에 안정화 근육하기 전에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다? 대부분 약해집니다. 늘어나 있나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만약에 짧아지면은 강한 근육이 약한 겁니다. 늘어나 있으면 강한 근육과 약한 근육. 정상 범위 벗어나 있다면 그게 강한 것일까 약한 것일까? 약한 거거든요. 정상 범위 벗어난단 말은 다 약한 거예요.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주죠. 근육이 약해지면은 근육이 짧아지든 늘어나든 간에 지가 지 위치에 쓰려고 용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TP가 생깁니다. 저희가 포인트는 근육이 늘어나니까 짧아지고 용을 쓰다 보니까 그 중에 승률이 약한 부분들이 딱딱해지거든요. 그게 트리거 포인트고 그 트리거 포인트가 점점 심해지면 밴드가 된다고. 그래서 꼭 그 척추 치료를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직근이나 장요근, 중둔근, 대둔근을 요관형근을 치료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척추 근육을 치료해야 된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늘어난 부분들은 짧아진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 TP나 토트밴드는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다시 강화시키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합시다.